안녕하세요.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쌀 20kg도 거뜬히 들었는데 요즘은 5kg만 들어도 팔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허리도 살짝 굽어 있고 그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뭘까요? 누구는 흰머리, 누구는 주름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체력 저하가 가장 숨기고 싶은 변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변화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기억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려고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서 있다가 두부 꺼내려고 했지 하고 생각났죠. 또 며칠 전에는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찾느라 집안을 뒤졌는데 알고 보니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불빛으로 핸드폰을 찾고 있었던 거죠. 둘째는 피로감이에요. 여러분 예전엔 어땠나요? 새벽까지 일하고도 아침이면 멀쩡했잖아요. 애들 어릴 때는 밤새 아이 돌보고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이면 이미 지쳐 있어요. 특히 오후 3시만 되면 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셋째는 수면의 변화예요. 20대 때는 그냥 누우면 잠들었잖아요. 30대 때도 그럭저럭 잘만 잤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불 덮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아침에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옛날 일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들었다 해도 한숨 자고 나면 꼭 한두 번은 깨요. 화장실도 가고. 이러다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한참을 뒤척이죠. 넷째는 관절과 근육의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온몸이 뻣뻣하고 특히 무릎이랑 허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은 걸려요. 계단은 또 어떻고요. 예전엔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무릎도 아프고. 특히 장바구니 들고 올라갈 때는 정말 큰일이에요. 다섯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예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잖아요. 밤늦게 먹어도 매운 것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저녁 7시 넘어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도 못 자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괴롭고 커피 한 잔 마셔도 가슴이 쓰려요. 여섯째는 체중의 변화예요.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예전에는 며칠만 신경 써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한 달을 굶어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뱃살이 문제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져요.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일곱째는 면역력의 변화예요. 감기 한번 걸리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기침이 몇 주씩 가요. 얼마 전에는 큰딸 시은이가 감기였는데 저한테 옮았어요 시은이는 3일 만에 나았는데 저는 2주를 앓았네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여덟째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밤에는 또 왜 이렇게 덥다가 춥다가 하는지. 처음에는 감기인가 했어요. 근데 산부인과 가서 상담해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래요. 호르몬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홉째는 시력과 청력의 변화예요. 책을 볼 때 팔이 자꾸 길어져요. 점점 더 멀리 들고 봐야 글씨가 잘 보이더라고요. 돋보기를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안과에 갔어요. 선생님 말씀이 40대 되면 누구나 겪는 노안 현상이래요. 부끄러워할 것 없다고. 오히려 빨리 교정하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0번째는 정서적인 변화예요. 요즘 들어 자주 눈물이 나요. TV에서 감동적인 장면만 나와도 울컥하고. 특히 부모님 생각하면 더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더 오래 남아요. 지하철에서 노인분들 보면 부모님 생각나고.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 보면 애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고. 11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예요.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고. 만나도 예전처럼 밤새 놀지 못하고 한두 시간 만나다가 헤어지죠. SNS 보면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살더라고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근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 더 현명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즉흥적이고 성급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 실수도 덜하고 후회할 일도 줄었죠. 둘째, 감정 조절이 더 잘 돼요.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됐어요. 내 감정도 더 잘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셋째,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조급했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길가에 핀 꽃도 보이고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도 들려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넷째, 내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젊을 때는 잘못해도 묵묵히 참아주지만 나이 들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됐고 그만큼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나눠볼게요. 첫째,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내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15분 스트레칭, 특히 허리와 무릎 위주로. 가벼운 산책 30분. 돌아와서 따뜻한 아침 식사. 둘째, 식사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침 현미밥에 된장국, 계란이나 두부 반드시 포함. 점심 채소 위주로, 특히 녹색 채소. 저녁 7시 이전에 가볍게, 육류는 최소화. 셋째, 운동은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해요. 처음에는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3번 스트레칭, 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넷째, 수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요. 밤 십시면 무조건 침대에 눕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 침실에는 휴대폰 가져가지 않기.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다섯째, 영양제도 신경 써서 챙기고 있어요. 전문의 상담 후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침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점심 칼슘 비타민 D. 저녁 마그네슘.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 회복에 정말 좋더라고요. 여섯째, 취미생활을 새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것저것 시도해보니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월요일 수채화 그리기 모임. 수요일 동네 탁구 동호회. 금요일 신앙송 모임. 일곱째, 마음 관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하루 10분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말엔 꽃이나 화분 가꾸기. 특히 감사일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엔 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제는 이런 걸 썼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니 예쁜 노을을 봤다. 딸이 퇴근길에 내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다.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한 컷씩 사진을 찍어요. 아침에 본 예쁜 하늘. 오늘 만든 반찬. 산책하다 본 예쁜 꽃.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나중에 이걸 보면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라요. 작은 행복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로 배우는 재미에 빠졌어요. 스트레칭 영상 보면서 따라하기. 건강식 레시피 배우기. 명상 음악 듣기. 뜨개질 기초부터 배우기. 처음에는 영상 찾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잘해요. 우리 나이대에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해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체중 재기. 혈압 체크하기. 걸음수 확인하기.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쌓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한의원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 몸이 변화하는 만큼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못지않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실제로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소화도 더 잘 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게 두렵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내 나이만큼의 지혜와 경험이 쌓였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특히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해주기 바빴다면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했죠. 조언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주게 됐어요. 잔소리보다는 응원을 더 많이 하게 됐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작은 배려에도 더 큰 감동을 느끼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그동안 못한 효도가 마음에 걸리고,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게 됐어요. 전문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나이 드는 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에요. 1. 건강 관련 목표.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하기. 매일 만보 걷기.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먹기. 금년 내로 OKG 건강하게 감량하기. 2. 취미 관련 목표. 수채화로 가족 초상화 그리기. 손뜨개로 손주들 목도리 만들기. 집 근처 산 정상 찍기. 가족사진 앨범 정리하기. 3. 관계 관련 목표.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 찾아뵙기. 옛 친구들과 동창회 오거나이징하기. 손주들과 1대1 데이트하기. 배우자와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기. 4. 자기개발 목표. 스마트폰 활용법 완벽하게 익히기. 영어 단어 하루 하나씩 외우기. 요리 레시피 10개 마스터하기. 명상 습관 들이기. 무엇보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요즘은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 처음엔 농담인가 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 표정이 더 밝아지고 눈빛도 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든다는 건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젊음은 잃어가지만 대신 지혜와 여유를 얻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지, 어떤 변화들을 겪고 계신지.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더 깊어진 삶의 흔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건강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면역력 높이는 음식들, 관절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 본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처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더 힘을 내서 영상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